발암물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호흡기뿐만 아니라 피부암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대합 이학사 이유미 약사입니다. 요즘 대기도 굉장히 건조하고 대기 질도 나쁘고 미세먼지도 항상 나쁨 수준이죠. 안 나가고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반드시 외출할 일은 생기고, 그럴 때면 자외선 차단제는 잘 바르고 마스크 잘 끼면 되는데 피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시죠. 그냥 평소처럼 관리하고 일찍 집에 들어와서 잘 쉬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인데다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와 피부암까지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두피에 침투하면 탈모의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는 어떻게 병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미세먼지로부터 데미지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채널 고정!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미세먼지가 정말 뭘까 생각해 본 적 잘 없으시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드려 보면요. 먼저 우리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먼지와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먼지는 입자 크기가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총먼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보다 더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PM10, 그리고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인 PM2.5로 분류되고, 이것들은 초미세먼지라고 말합니다. 공장 굴뚝, 자동차 매연, 삼겹살이나 생선 구울 때도 발생하고요. 구성 성분은 카드뮴, 납, 황산화합물 등 다양합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구강 점막, 코 점막, 기관지로 침투해서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요.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혈관을 손상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뇌졸중, 심장질환,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고요. 눈에 붙으면 각막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세먼지와 피부 질환에 대한 연구는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가지 분야에서는 연관성이 입증이 되었는데요. 그 세 가지 분야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피부 장벽의 손상 및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에 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피부 장벽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된 질환이고, 미세먼지 중에 있는 화학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일으켜서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무너진 피부 장벽이 더 손상됨으로써 가려움증, 발진, 그리고 각질이 훨씬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는 여드름, 주사와 같이 모낭 및 모낭 주변에 염증을 가진 분들에게도 매우 가혹합니다. 이런 분들은 피부가 따갑고 가렵고 홍조가 심해지는 증상을 보이면서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세먼지는 피부 노화 및 피부암을 유발하는데요. 미세먼지에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피부 노화와 관련된 증상, 즉 검버섯이 많이 생긴다든지 주름이 증가한다든지 햇빛에 의한 광노화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피부암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 노화 및 피부암의 주범인 자외선이 강한 날 미세먼지까지 심하다면 되도록 외출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두피도 미세먼지에 노출이 많은 부위인데요. 얼굴 피부보다 두피는 땀이나 피지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쉽게 달라붙고 두피의 모공을 막아서 트러블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두피에 모공이 막히면 장기적으로는 탈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안을 잘 하시는 것 이상으로 머리를 잘 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모든 피부 질환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 올바른 세안 습관을 잘 지켜서
피부 장벽을 잘 지키는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처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심해진 경우에 그 처방받아서 가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크림이 있잖아요. 우선 그거를 잘 바르셔야 합니다. 스테로이드를 장기적으로 바르면 피부에 나쁜 것은 맞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라서 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방약을 잘 챙기고 구비하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적절히 잘 사용해야 합니다. 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면 충분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피부 장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포간 지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드름이나 주사 피부 또는 화농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항생제를 잘 복용하고 필요하면 항생제 연고를 잘 발라서 2차 세균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은 날에는 평소보다 클렌징의 단계는 늘리고 기초는 마일드한 보습제 정도만 바르시는 것이 좋아요. 평소에는 1차 세안만 하더라도 이렇게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은 날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세안을 한 후에 클렌징 폼을 사용한 2차 세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피부에 붙은 먼지를 떼내기 위해서 클렌징 브러쉬나 해면 같은 클렌징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두피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녁에 샴푸를 하고요. 꼼꼼하게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피부와 두피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법 말씀드렸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예쁘고 건강한 피부 생활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 저하로 부쩍 입맛이 없고 많이 피곤하고 업무나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일상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이럴 때 부족해지기 쉬운 항산화 영양제,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D처럼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영양제를 좀 챙겨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